근데 이 정도의 그 방향으로는 뭐 공급의 속도가 나오기는 좀 힘들겠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또 왜냐하면 다 풀어줄 수 없죠. 그렇죠. 뭐. 네. 이것만 풀어도 그걸 또 왜 푸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쪽의 의견을 또 전혀 이렇게 의견을 또 수용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협상처럼 이렇게 중간 값을 대입한 건데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여기 뭐 개인적인 주장 얘기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거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은 뭐 그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죠.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거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초안을 풀어주게 되게 되면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사적 이익을 위한 집단일 수도 있는 건데 걔네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을 환원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 자체의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옳습니다. 저도 옳다고 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 큰 것들에 대한 부작용, 공급을 안 하는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용인을 하고 대신에 주택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공급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어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고 그걸 수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 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참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민간 부분 또 핵심 요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갖는 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또 주장을 해주시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의견이 또 모아지고 또 전달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가 금액 또 부가 뭐 면제 금액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 움직이는 그 기간 자체가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있고 사업을 완료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이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으로 미룬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해야지 오히려 앞에서 가격에 대한 그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기준은 사실 부가율이라든지 뭐 부가 면제 금액보다는 이게 더 핵심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 금액이 더 많이 들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나 또 장기 보유 같은 경우도 그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혜택이 굉장히 커요. 뭐 이래저래 하니까 한 1% 정도 주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만약에 거기 조합원이라면 한 2, 3년만 더 있으면 나도 그 혜택을 풀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돼? 하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10년 보유한 사람이 있고 나는 7년 보유한 사람이 있고 5년 있으면 기왕이면 혜택 뭐 소위 말하는 풀로 다 땡겨가지고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해지면서 사업이 뭐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단은 부과 기간은 기존의 추진위원회 설립서부터 준공 시점이었던 거를 좀 땡겼죠.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땡겼고 사실은 당연하죠. 이게 추진위원회라는 게 앞에 좀 단어가 생략된 거잖아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합원들이 조합이라는 어떤 법인 격체를 만들고 나서 그게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건데 추진위원회는 사실은 뭐 위원회 우리끼리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과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던 거고. 그래서 조합 설립한 거는 제자리 잘 환원한 게 맞고요. 어쨌든 추진위서부터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 정보 반영돼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추진위서부터 조합 설립까지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제 좀 그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1주택자도 혜택을 안 줬던 것도 대단히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06년 이후부터 손을 안 댔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 종부세든 양도세든 취득세든 뭐든 간에 1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이건 1주택이든 10주택이든 똑같이 지금까지 부과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유 기간 이게 6년 이상이면은 10%를 감면을 해주고 이제 10년 이상이게 되면 최대 이제 50%까지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세법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래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1주택 이게 이제 투기 세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뭐 이런 목적도 있다면은 1주택자분들은 똑같이 적용받으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쓴 거는 같긴 합니다. 네.